안녕하세요. 맛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마음 편의 두 번째 책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마음챙김 명상 MBSR 프로그램의 창시자 존 카바진 박사는 과학자이자 저술가 그리고 명상 지도자인데요. 1971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카바진 박사는 MIT 학생이었던 1960년대부터 참선과 요가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매사추세츠 주립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1979년에 만성 통증이나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챙김이 의학, 심리학, 건강보호, 학교, 기업, 병원, 교도소 등의 기관에서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하며 서구 사회에서 마음챙김을 일상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카바진 박사의 연구는 의료계뿐 아니라 뇌과학,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과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지행동치료협회가 수여하는 뛰어난 동료상, 통합의학 개척자상,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인지과학센터가 주는 마음과 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카바진 박사는 어제 소개한 구글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를 보려고 굳이 수도사가 되거나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가족을 내팽개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음챙김 명상이 점점 더 확산되는 배경과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많은 발언인데요.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한 차드 맹탄도 자신의 저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에서 명상이 산속의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명상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관심사에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밝혀놓았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모든 순간에 대해 즉각 판단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본문 중 자각, 접촉으로 돌아오기, 그리고 마음챙김 먹기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자각, 치우친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강력하고 유일한 힘. 우리는 자라면서 생각에 대한 자각, 알아차림을 통해 일정한 균형 감각과 전체적인 관점을 갖게 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우리 삶을 온통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서 배워본 적이 없다. 또 교육과정의 어디에서도 이러한 제안에 접해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부터 우리는 줄곧 적절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그렇지 않은가? 학교란 것이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말이다. 내가 뉴욕시의 홈볼트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당시 나는 선생님들에게 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삼각법이나 문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질문하곤 했다. 대개 선생님들은
나의 질문에 화를 내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주었다. 그때 선생님들은 이런 과목이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그리고 더 명료하고 깊이 있게 말하고 추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우리가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 특히 정확하고 날카로우며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키우고 다듬고 심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고 다듬고 심화시켜야 하는 능력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각, 알아차림이라는 능력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자각, 알아차림은 사고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하며 또 쓸모가 있다. 아무리 심오한 사고라도 자각, 알아차림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각은 확실히 사고보다 더 강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연습을 하면 주의력과 자각을 키울 수 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바랐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속적인 주의력을 갖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 자신이 공부를 신나는 모험으로 보면서 편안하고 포용적이며 소속감 있는 수업 분위기 속에서 생생하고 흥미롭게 수업 내용을 구성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주목이라고 소리를 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신나는 모험으로 여길 수 있다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평생 도움이 되는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은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같은 선각자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듯이 주의력과 이로부터 생기는 자각, 알아차림은 진정한 배움과 교육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자 사용할수록 심화되는 평생의 재능이다. 지속적으로 자각, 알아차림에 머무는 능력이야말로 단순히 생각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그것의 균형을 바로잡아 더 현명한 관점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미래의 연구는 마음챙김 수행으로 창의성이 향상되고 덜 규격화된 사고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접촉으로 돌아오기. 실제로 마음챙김을 수행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수행을 통해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지만 그동안 접촉에서 벗어나 있던 삶의 다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내가 접촉에서 벗어난 out of touch이라는 신체 감각적 비유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자각,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마음챙김 하기보다 마음챙김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리는 진정으로 보지 않은 채 보고 진정으로 듣지 않은 채 들으며 진정으로
맛보지 않은 채 먹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관성적인 자동 조종 모드로 살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고도로 조건화된 완강한 무자각의 상태, 관성적인 자동 조종 모드,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등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행이 그토록 필요하며 또한 도전해 볼 만한 것인 이유이다. 마음챙김 명상. 우리 사회에 비만이라는 전염병과 불건강하고 무질서한 먹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금 심리학에서는 먹기 마음챙김 수행 및 음식 선택, 양, 먹는 속도, 사회적 습관 및 압력, 간식, 그리고 음식과 먹기에 관련된 무의식적이고 성찰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 그와 연관된 모든 행동과 관련된 분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먹기 명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아니다. 우리가 마음 챙기며 먹는 것으로 명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조그만 명상이 단지 먹는 행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도 먹기 명상에서 우리는 건포도를 주 대상으로 삼아 이 대상과 관련된 감각과 몸의 전체 우주를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먹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경험할 것이다. 이때 건포도라는 대상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주 대상일 뿐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먹거나 음식과 관련하여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관계적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명상교사가 된다. 이 유도 명상의 도전과 아름다움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매 순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건포도를 눈으로 바라보고 냄새를 맡으며 손에 쥐고 손가락으로 느껴본다. 또 그것을 먹으려는 기대감, 입속과 몸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느껴본다. 입속에 넣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씹어보면서 매 순간 그것을 맛봄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삼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또 삼키고 난 뒤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어떤지 등 먹기 명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 삼키고 난 후 지속되는 여운까지도 느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경험이 전개됨에 따라 그것을 알고 체현하는 그 암 자체가 되며 매 순간 그 자각, 알아차림 속에 머물도록 초대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음식 독서에서는 책을 읽고 깨달은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